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혜연이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여기 그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낙폭과대주들의 본격적인 상승과 일시적 반등의 차이 이렇게 써놨는데 제목을 써놓고 이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약간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린 다음에 이제 지수 얘기랑 좀 이제 종목들 얘기 해드릴게요. 요즘 그 작년 말하고 이제 올해 초까지 지수도 좀 많이 떨어졌고 종목들은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낙폭과대가 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 마음고생을 좀 많이들 하셨는데 종목들이 대부분 낙폭이 심했죠. 그래서 낙폭과대라고 하는데 이 낙폭과대주들이 이제 올라와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낙폭과대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다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어지간하면 다 나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뭐 살다가 약간 손 같은 데가 이렇게 베이거나 좀 그러면 처음에 피도나고 막 좀 아프지만 조금 있으면 뭐 이렇게 진물 나오고 딱쟁이 이렇게 앉듯이, 그죠? 자연스럽게 치유가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상승이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이 이제 시원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인 기본적인 반등만 살짝 나오고 또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종목들의 서로 차이가 뭔지 그거를 얘기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바닥 찍고 다시 이제 크게 올라오는 종목이랑 안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궁금해들 하시는데 구분을 거의 못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 길라잡이 좀 해드리려고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저겁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아무튼 이제 낙폭과대주들의 본격적인 상승과 반등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지수부터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즘에 지수가 아주 조금씩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아주 이제 겨울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 끝나고 이제 뭐 봄이죠. 저기 남부지방은 막 벚꽃이 활짝 폈던데요. 네. 네. 지금 이제 중부지방 이제 서울 쪽도 이제 올라올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여기도 다 피겠죠. 근데 아무튼 주식 계좌도 이제 봄이 왔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수도 이제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지수 얘기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비관론자들이 또 여기서 뭔 짓을 했는지 정리를 해드린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지수를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지수 얘기하기 전에 미국 지수를 잠깐 볼게요.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 지난주에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반등 최근에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살짝 누르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끝났어요. 잘 끝났죠. 여기에서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하나 저점 찍고 그 다음에 둘 찍고 셋 이렇게 찍었는데, 자 여쭤볼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아마 대답하실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여기서 이거 왜 급락했을까요? 자, 대답 안 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나스닥 지수가 여기 1월 여기 말이었는데 이때 왜 급락했을까요? 기억 안 난다 1번 솔직하게. 네. 긴가민가하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솔직하게 찍으세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네. 막 이렇게 추측하지 마시고. 기억 잘 안 나시죠? 그죠? 네. 자, 여기 2월 말에는 왜 급락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삼중바닥이거든요. 자, 요거는 기억하실 수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그게 여기입니다. 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요. 그러면 요거는 왜 빠졌을까요? 네? 여기는 왜 빠졌을까요? 세 번째는 잘 모르시겠죠. 금리 인상은 아니고. 네. 금리 인상 때문에 증시 빠진다고 해도 작년 8월달부터니까요. 네. 근데 이용호님 말씀처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네. 뭔지 잘 모르시죠. 제 시작부터 질문을 이제 드리고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왜 급락했는지 다 몰라.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모른다니까 그냥. 근데 맨 마지막 거 얘기, 아까 중학 거 얘기 드렸죠. 맨 마지막에 흔들 때 이게 나스닥 지수가 전저점을 살짝 건드렸거든요. 자, 전저점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살짝 깼잖아요. 네, 여기 3월 한 중순쯤 여기였는데 여기에서 여기를 깰 때 나왔던 뉴스가 뭐게요?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간 지는 보름이 지났을 때고, 보름 훨씬 지났을 때요. 한 20일 다 돼갈 때. 예? 여기서 뭔 얘기 나왔을까요? 푸틴이 핵을 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죠. 자, 기억나시면 2번. 네. 기억나세요? 네. 그것 때문에 폭락한 건 아닌데, 여기에서 푸틴이 지금 뭐 지고 있는데, 푸틴이 여기서 이제 핵을 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죠. 핵전쟁 가능성. 그죠? 네. 우리나라 이제 선거 끝나고 한 일주일 지났나요? 네. 그러고 있었고. 그죠?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개인들 다 털렸어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뭐 코로나 창궐, 그죠? 러시아 전쟁, 곡물가, 국제유가 폭등에다가 핵전쟁. 어우. 살겠어요, 진짜. 그죠? 네. 전염병에 경제 폭망에 핵전쟁까지. 아주 그냥, 네?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네? 그래갖고 다 털었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개인들이 어디를 가장 많이 투자했냐면,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 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뭐 레버리지라고 하죠. 2배짜리. 근데 지수가 하락할 때 돈 버는 걸 우리가 인버스라고 하고, 인버스 2배짜리를 우리는 고버스라고 부르죠. 네. 그죠? 네. 여기에서 요 지점, 아까 나스닥 지수가 전저점을 건드리고 있을 때 우리나라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게 뭐라고요? 인버스 앤드 고버스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많이 샀냐면, 아까 나스닥 지수가 전저점을 깨려고 했을 때가 3월 10일 전후거든요. 여기에요. 코스닥으로 따지면 여기에서 우리나라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버렸고요. 선거 전에는 대선주 이제 끝났다고 선거주 다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전후로 해서 아무튼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예? 미국이 러시아 막 제재하면서 막 세게 나가니까 막 그 인플레이션 확 그냥 물가 확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주유소 가면 막 기름값 경유 1리터에 1,400원, 1,400원이었는데 뭐 1,800원, 1,900원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개인들이 놀래가지고 전쟁 터지면 끝나겠다 싶으니까 주식도 팔고 아니면 인버스나 고버스 산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들 지금 뭐 하겠어요? 못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주식, 그러니까 일반 종목을 사서 물리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사장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 이상이라면 어지간하면 주가 다시 올라옵니다.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저 최고점에 사지 않은 이상 어지간하면 올라옵니다. 근데 인버스 사서 물리잖아요. 네, 답 없습니다. 못 나옵니다. 인버스는 한번 물리면 약도 없어요. 그건. 네. 그렇다니까요. 네. 독사한테 물리면은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고, 그죠? 네. 꽃병한테 물리면 인생 잘못 산 거를 후회하면서 회개를 하면 되지만, 인버스한테 물리면 약도 없어요. 고버스는 그건 더해요. 그건 아시겠죠? 네. 물리시면 안 돼. 인버스나 고버스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많이 샀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뭐 인플레이션과 뭐 금리 인상, 핵전쟁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뭘 보고 결정하냐면 차트를 보고 일단 결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 인버스나 고버스 하는 사람들 90% 이상은 차트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 3월 14일 정도면은 요 정도겠죠. 자, 코스닥 지수 갖고 얘기해 볼게요. 여기죠. 여기. 자, 여기가 어디예요? 전저점. 그죠? 전저점이 여기였잖아요. 그죠? 여기를 1월 달에 깼잖아요. 이렇게 확 깼잖아요. 근데 반등 나왔었는데 못 올라온 거예요. 떨어졌다가 반등이 다시 나왔는데 또 못 올라오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금리 인상 얼마 안 남았고 막 국제 유가 폭등하고 러시아 전쟁 났고 푸틴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이상한 그 우리나라 뉴스가 다 맞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막 그러니 핵 쏠 것 같다고 막. 실제로 그때 우크라이나 핵발전소 옆에 막 폭탄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폭탄 떨어지고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폭탄을 누가 쐈는지 몰라요. 우크라이나군이 쐈는지 러시아가 쐈는지. 자작극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개인들이 이제 폭락이 시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저점을 회복을 못하면 차트상으로는요 밑으로 나가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얼마만큼요? 최소한 떨어진 것만큼 또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버스, 고버스를 산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이해되세요?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저도 제 주변에서 실제로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네. 이해되셨죠? 굉장히 많았어요. 이 얘기를 또 왜 해드릴까요 오늘?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또 자기들 머리에 자기들이 또 넘어간 거예요. 지수가 안 내려오죠. 코스닥은 계속 올라가요. 거래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죠? 네, 안 내려와요. 네. 인버스 곧버스 하는 사람들 제일 약 올리는 게 뭐냐면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에 지수가 3% 5%씩 폭등하면 저 사람들이 무서워서 손절을 하는데, 천천히 올라가면 떨어지겠지, 떨어질 거야, 떨어져야지 이러면서 안 팔아요. 그러다가 못 나오는 거예요. 폭락 나올 때까지. 인버스하고 곧버스를 사서 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머리가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 왜 하세요?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그 종목이 빨리 많이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왜 낳으세요?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기가 생겼어요. 그 아기를 잘 키워서 정말 좋은 사람 만들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주식을 왜 사요? 그 주식이 잘 되라고. 애를 왜 낳아요? 애가 잘 되라고. 그죠? 근데 이분들은 주식을 사긴 샀는데 맨날 폭락 나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지 차원으로 인버스를 잠깐 사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니까요. 하다 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분들의 뜻은 그냥 보험 들듯이 해지하려고 이렇게 샀다고 하지만 천만에요. 거의 핑계고요. 뭐 이제 두려우니까 불안해서 사는 사람들이 90%가 넘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폭락 나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애를 낳는데 애가 잘못되길 바라는 거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인버스와 곧버스는 함부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인버스와 곧버스 산 사람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나와요. 제가 옛날에 술 담배를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술 담배를 좋아했는지 술이랑 담배가 저를 좋아했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하나였어요. 제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네. 누가 누굴 좋아했는지 모를 정도로. 네. 근데 그때 주변에서 술 담배가 안 좋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전 그 말을 안 들었어요. 네. 근데 끊고 나서는 저는 솔직히 다 이해해요. 좋아하는 사람도 이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이해하고. 근데 제가 좋아할 때는 그 사람들 말이 안 들렸거든요. 네, 똑같은 거예요. 네. 인버스하고 곧버스의 중독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죠. 보통 코스피 되어 있는 걸 사니까. 코스피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버스 곧버스 산 사람들 수익 안 내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 오더가도 안 하는 거.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주가가요, 제일 힘든 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호재가 나와도 안 올라, 악재가 나와도 안 떨어져, 월요일 날도 안 올라가, 화요일 날도 안 올라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3주째. 옆으로 돌면 그분들도 돌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오르거나 떨어지기를 맞추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힘들게 주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지수가 오르고 떨어지는 거를 매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가다인 거예요. 그게 정신적 노가다 중에서 가장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거든요. 미국은 이만큼 올랐는데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버스나 곧버스는 뭐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차라리 주식을 들고 있는 게 낫지 인버스 곧버스는 사람이 할 게 아닙니다. 네. 10년에 한두 번 해볼까 말까? 네, 그 정도. 큰 폭락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출 자신이 있다. 그때 한번 하시는 거지 평상시에는 자제하시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 사람들이 이쪽 들어가서 다 죄다 물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참 그죠? 네, 지수도 잘 올라가고 코스닥 보세요. 잘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에 개별주들이 좋은 거예요. 바이오주들이 별로 못 가는데도 지수가 올라가죠. 아주 좋은 거예요. 아무튼 그 인버스나 곧버스는 잘 자제를 하세요. 네. 그래서 낙폭과대 주들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아무튼 돌발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지수는 현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살살 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전체적으로도 안 올라왔고, 뭐예요? 나스닥이나 유럽 증시 반등 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거의 올라온 게 없어요. 비교해보면 이거잖아요. 자, 지수액료까지 해드릴게요. 나스닥, 자, 이만큼 반등 나왔죠? 세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대만도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최근에. 일본 세게 나왔어. 그죠? 네. 중국은 조금 그래요. 여기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보세요. 반등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떨어져도 우리나라는 별로 떨어질 것도 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네. 정말 지금 생각도 못한 돌발악재가 나와서 그게 증시에 반영이 됐을 때 좀 변동성이 있겠지만, 네,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죠? 네. 푸틴이 정말 뭐 핵을 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근데 거의 쏠 가능성이 낮아요. 미치지 않은 이상은 쏠 가능성이 거의 낮습니다. 쏠 거면 진작 쐈겠죠. 네. 생각해보세요. 진작 쐈겠죠. 쏠 거면. 안 그래요? 네. 그렇게 시간 끌면서 사람 죽고, 그죠? 네. 군수 물품을 그렇게 많이 쓰고 나서 이제서 핵을 쏜다고요? 처음부터 쏘지? 네. 뒤늦게 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군사대국 2위인데 미국 다음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는 이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나중에 변동성이 생기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다만 여기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누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르면 우리나라 지수도 약간 조금 올라온 거를 좀 반납할 수는 있어요. 그나마. 네. 근데 이제 좋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코스피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코스닥 위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유리한 거죠. 개별주나 테마주가 간납되시니까.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가죠. 낙폭과대가 이제 굉장히 심했잖아요. 지수를 놓고 다시 보면 작년에 뭐 테이퍼링 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지수가 이렇게 빠졌고, 그죠? 다시 올라오려고 하다가 여기 1월 달에도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1월 달에. 그죠? 네, 1월 달에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도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냥 떨어졌어요. 설 전에, 그죠? 네. 대선주라도 가야 되는데 뭐 맨날 또 치고받고 싸운다고 못 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아까 지수 얘기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아까 비관론자들이 이렇게 여기를 못 올라가니까 밑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수가 여기를 뚫고 올라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박스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이렇게 이탈을 하고 나서 안으로 못 돌아오니까 비관론자들은 지수 본격적으로 조정이 시작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지점에서 이제 세력들이 러시아 핵전쟁 가능성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그걸 산 건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털고 나서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시. 그럼 뭐예요? 조정 안 온다는 얘기예요. 박스권을 이렇게 만약에 벗어났을 위쪽으로 벗어나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거고, 이걸 아래쪽으로 벗어나면 본격적인 조정이 또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으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를 만들어서 개인들 털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털고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이 시작이 아니라 조정이 시작된 것처럼 개인들을 속여서 그 개인들 털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그거를 붙잡고 돈 벌어보겠다고 이제 거꾸로 생각한 사람들이 인버스, 곧버스를 잔뜩 사서 들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비관론자들 말에 속은 사람들. 그 말을 듣고 욕심을 많이 낸 거죠. 그러니까 곧버스를 사죠. 얼마나 확신이 들었으면 곧버스를 그렇게 많이 샀겠어요. 비중 실어서. 네. 인버스나 이런 곧버스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아셨죠? 네. 저도 이렇게 회원들 이렇게 뭐 리딩하고 있지만 가끔씩 누가 그래요. 인버스로 곧버스 샀다고. 그러면 항상 그래요. 많이 안 샀고 조금 샀대요. 근데 저는 속으로 그 얘기 들으면 전 속으로 그래요. 네. 아이고 또 비관론에 또 잡혔구나. 그분들 이렇게 보면 주식 조금 있으면 다 팝니다. 네. 보험 들듯이 뭐 약간 하락장을 대비해서 사놨다고 하는데 거의 거짓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 팔아가지고 그거 삽니다. 비관론에 사로잡힌 거죠. 공포에 이제 먹힌 거예요. 그분들은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살 생각하지 마세요. 네. 나중에 돈을 너무 많이 벌었을 때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쓸데없는 얘기니까. 네. 자, 낙폭과대주 얘기를 계속 하죠. 이제 하여튼 이제 봄이 이렇게 되니까 들판에 이렇게 생명이 다시 움트듯이 이제
그 꽃도 피고 그죠? 날씨도 많이 좋아졌죠, 그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종목들도 그 봄에 이렇게 생명이 움트듯이 종목들도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코스닥 지수도 이제 저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종목들이 막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개인들이 뭔 생각을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신공영은 아니고 종목을 뭘 갖고 볼까요? 여기에서 옛날 종목 좀 볼까요? 웹스. 오랜만에 웹스 얘기해 볼까요? 옛날에 이거 설명 많이 했던 거니까. 네. 이거 하나 띄워놓고 얘기해 되겠다. 오랜만에. 네. 자, 그 종목이 낙폭과대가 심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급등했다가 낙폭, 심하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낙폭과대가 심하면 살짝 상승이 나와요. 살짝 들었다 놓거든요. 근데 이게 저번에 얘기해 드렸죠. 그 뭐 왜 눌림목 강의한 적 있고 그 다음에 매물대 강의한 적 있고 오늘이 세 번째 아닌가요? 네, 그거의 후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 매물대를 좀 이렇게 건드리면서 이렇게 매집을 준비하는 게 있는데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매집을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반등만 나오고 끝나는 게 있고요. 반등 나온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시세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시세 분출.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이거 구분을 못해요. 이거 구분하실 정도 되면은 전문가셔도 돼요. 네, 실제로. 근데 일반인들은 거의 구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어떤 종목들 이제 봄이 됐으니까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종목은 그냥 떨어졌다가 기술적으로 반등만 나오고 다시 또 떨어지는 게 있다고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트를 이제 그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주식을 여기서 샀어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에요. 반토막 났었어요. 여기까지 5,000원. 근데 살짝 반등이 나와서 한 6,500원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10,000원에 산 사람이 50% 손실 났다가 6,500원까지 오니까 한 손실이 35%로 줄어들었죠. 그죠? 네. 여기에서 이제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네. 근데 여기에서 살짝 들었다 놨어요. 다시. 그러니까 6,000원이 다시 됐겠죠. 그러면, 네. 대충 여기를 6,000원이라고 잡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잠깐만,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보니까 눌림목 다시 들었다 누르니까 눌림목 같은데 여기서 물을 탈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을 타거나 아니면 어우 지겨워 진짜 그러면서 손절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무지하게 버틴다는 뜻의 존버라고 아시죠? 네.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셋 중 하나 아니겠어요? 더 사든지 손절하든지 그냥 가만히 있든지, 그죠? 네. 하나 더 있긴 해요. 네.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셋 중에 하나겠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고민들을 막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기서 이게 세력이 다시 매집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력이 매집돼 있었는데 세력도 물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타기 하셔도 되고 그냥 버티셔도 되겠죠. 올라오는 거니까. 근데 살짝 반등 나오고 빠지는 거면은 물 탔다간 박살나는 거예요. 버텼다가는 진짜 원치 않는 장기 투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분을 거의 못 하신다고요. 이 얘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의 구분을 못 해요. 이거 구분할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전문가셔도 된다니까요. 근데 거의 못 해요. 이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낮에 기법 강의를 많이 하는데 기법 강의를 쭉 해놓고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제가 공지사항이나 뭐 유의사항을 얘기해 드릴 때가 있어요. 네. 이거 얘기했다고도 모든 차트를 다 그렇게 분석하지 말라고. 왜 그러겠어요? 많이 들은 다음에 이걸 적용해야지. 한두 번 강의 들었다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실수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를 하는 데는 오래 걸리는데 잘 보세요. 네. 여기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하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웹스인데 요 지점 있죠?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한 9,000원 전후. 근데 여기 이제 7,000원, 8,000원 근처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거의 본전이죠. 약간 손해거나. 네. 여기서 이제 물려갖고 들어오시면 전 이거 추천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물려갖고 들어온 사람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거의 본전이 나왔거든요. 팔라 그랬어요. 파셔라. 미리 얘기해줘서 반등 나올 건데 본전에서 팔 생각하지 말고 본전 근처만 팔아라. 왜냐면 본전에 거의 안 올 거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판 사람이 있고 안 판 사람이 있겠죠. 추천한 적은 없는데 10명이 갖고 들어왔으면 이 중에서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판 사람은 한두 명, 나머지 8명은 안 팔아요. 왜 그랬을까요? 또다시 이만큼 올라올까봐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뭐냐면 이건 반등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반등은 나올 거다. 그러나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린 그 밑에 가격까지 올 거다. 돈 벌고 팔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축구라고 안 듣는 거예요. 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안 팔고 조금이라도 이제 벌고 팔려고 하려다가 어떻게 돼요? 네.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질질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30% 손실인데 본전 거의 왔는데 안 팔아갖고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요.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40% 손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작년에 9월달, 10월달 화천대, 대장동 지수 폭락하니까 어디까지 가요? 3,000원대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8,000원 정도, 여기 8,000원인데 8,000원대 산 사람이 3,000원까지 떨어졌으면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울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데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비중 조절 절대로 안 해요.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갈까봐 샀기 때문에 절대로 비중을 뭐 5%, 10%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50%, 막 70%, 80%씩 사지. 그러니까 여기 반등 나왔을 때 안 파는 거예요. 아까워서. 많이 사시면 못 판다니까요. 수익 나오면 잘 팔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못 팔아요. 네, 아까워서. 여기까지 끌려 내려온 거예요. 그때 그래서 물린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이 사람들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못 팔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손실이 뭐 50%, 60%다. 네, 그랬어요. 팔 필요가 없다. 여기서 왜 안 팔았냐? 그때 말 들었어야 되는데 미안하대요. 나한테 미안할 게 아니라 본인이 고생하시는 거 아니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그랬어요. 손절하실 필요가 없다. 나중에 반등 나올 거다. 그냥 반등 나올 때는 그때는 꼭 본전 오기 전에 분할 매도해라. 손실이 많이 줄어들 거다. 그때 팔아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여기서 막 그 진짜 한강 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저기 뭐 진통제 맞은 것처럼 굉장히 아플 때 진통제 맞으면 잠깐 고통을 잊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살짝 떨어지고 그때 지수가 폭락하고 있었거든요, 10월달에. 여기서 진짜 무슨 심한 감기 몸살 걸린 사람처럼 몸이 막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낮에도 회원들한테 얘기 또 해드렸었거든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다시 또 떨어질까 봐. 그때 TV 틀면은 비건론자들이 아주 그냥 죽는 소리 했거든요. 코로나 환자 폭증하고 있고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다 손절했었어요. 이 당시에 이게 윤석열 씨 테마주였는데 10월 달에 TV 틀면은 윤석열 씨가 아니고 홍준표 씨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될 기세였어요. 뉴스가 그렇게 나갔거든요. 네. 윤석열 씨 맨날 손바닥에 왕자 쓰다가 막 그래가지고 요거도 먹고 막 되게 힘들 때였어요. 윤석열 씨 되게 힘들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TV 보다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네. 그 사람들 다 손절하고 나니까 급등하더라 이거예요. 실제로 어디까지 가요? 전고점.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버틴 사람들이 또 나와요. 안 파는데요. 더 간다고. 네. 한 번만 더 이제 나한테 웹스 물어보면 내가 가만 안 있겠다 그랬어요. 진짜로 대놓고. 나 얘기 안 한다 이제. 이해되시죠 여기서?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웹스 얘기하면 제가 무방에서 짜증을 내잖아요. 네.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상황 설명이 길었는데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본상승이죠? 이게 뭐예요? 반등. 자, 떨어지면서 개인들 다 손절시킨 다음에 살짝 들었다 놨다 했었죠. 11월 그때 9일인가 8일인가 언제 그때쯤에 왜 국민의힘 경선 최종 결과 나오는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앞두고 한 달 동안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 나온 거예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또 개인들 많이 빼냈으니까 앞에 매물대가 좀 얇아졌겠죠. 그러니까 확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세 분출. 반등, 눌림목, 시세 분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등, 똑같이 뭐예요? 다 들었다 놨다거든요. 자, 들었다 놨다, 여기도 들었다 놨다, 여기도 들었다 놨다거든요. 네. 네, 하나는 반등이었고, 기술적인 반등이었고, 이거는 바닥 눌림목이었고, 요거는 이미테이션 가짜 눌림목이었어요. 시세 분출.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시간이 한 20분 남았는데 종목 한 지금부터 한 20개 정도 봐야 되니까 자, 빨리 찍으세요. 네. 이해되세요? 하나에 다 나온다고 이게.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지금은 뭐 하고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은 눌림목일까요? 나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어 이제. 하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몇 번을 해먹은 거예요. 도대체 거래량을 보시라니까 몇 번을 해먹었어요. 또 하든지 말든지. 네? 요즘에 웹소 얘기하면 제가 생짜증 내잖아요. 그만 좀 얘기하라고. 그죠? 네. 여기서 제가 얘기 많이 했어요. 네. 하도 물린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도와드리려고. 네. 자, 그러면 덕성을 보죠. 덕성은 이것도 윤석열 테마주였죠. 네. 덕성을 여기서 그랬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물리신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또 갖고 들어오신 분들. 여기서 물린 분들한테도 그랬고 반등 나올 거다 그랬어요. 실제 나왔고 쭉 떨어졌어요. 손절해야 될까요? 반등 나올 겁니다. 반등 나올 때 파세요. 대신에 본전은 안 올 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의 본전이 보통 여기였으니까 본전 안 올 거다. 실제로 본전 안 왔어요. 본전 직전까지만 왔어요. 저 때문에 여기서 탈출하신 분들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못 파신 분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못 파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등 나올 때 파십시오. 실제로 왔어요. 그러니까 다 팔았어요. 네. 덕성을 추천한 적은 여기서 없는데 물리신 분들 해결해 드렸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반등 나올 겁니다. 큰 상승까지는 아니고 반등은 나올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가짜 눌림목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거 해보면 재밌어요. 네.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재밌다니까요. 들었다 놨다 가짜 눌림목. 이건 들었다 놨다 뭐예요? 반등. 떨어졌다 반등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선거 전에 살짝 들었다 놨다 했죠. 여기 바닥 눌림목. 선거 난다니까 국민의힘 경선 발표 한 달 전에 그 다음에 쭉 올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시세 분출. 가짜 눌림목, 반등, 바닥 눌림목, 시세 분출. 대량 거래니까. 그죠? 정보 좀 찍고 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여기 거래량은 이만큼인데 여기는 훨씬 더 많죠? 그럼 끝난 거죠. 여기서 안 팔았으면 그게 잘못된 거고. 네. 이해되셨죠? 네, 이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연광경.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세력도 물립니다. 세력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 물려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 금액이 다 틀리시긴 하겠지만 뭐 보통 개인들 이렇게 보면 뭐 1,000만 원 갖고 하신 분도 있지만 뭐 2억, 3억, 10억씩도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1,000만 원씩 하시건 10억씩 하시건 간에 그냥 팔고 싶으면 그날 다 팔 수 있잖아요. 어지간하면. 그죠? 근데 세력은 그렇게 팔 수 있겠어요? 못 팔아요. 미국이 나스닥 전저점 깰까봐 세력이 손절하는 거 보셨어요? 그게 세력입니까? 동네 저기 그 뭐야 동호회 수준도 안 되는 거죠. 세력은 손절도 못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손절을 해야 된대. 그래야지 계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세력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주식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빠지면 리스크 관리해야 된대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짓인데 위험한 짓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손절쟁이들. 네. 생각 잘 해보세요. 네. 아, 우리 손절 안 하는데 그러면서 맨날 분할 매수해요. 한 종목을 세상에 2달 넘게 사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회원업에 들어오셨는데 여기 분할 매수 하나요? 왜 그러시는데요? 전에 있던 데서 한 2, 3개월씩 한 종목만 분할 매수하는데 미치는 줄 알았다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잘 계세요. 네. 우리 그런 거 그렇게는 안 한다고. 네. 맨날 그냥 왜냐면 샀는데 계속 내려가니까. 네. 그리고 그것도 한두 번이죠. 네. 아무튼 이제 그 뭐예요? 네. 잘 보세요. 세력도 이제 잘 물리는데 자연광경이 웹스랑 처음에 같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웹스는 여기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광경도 웹스랑 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자연광경 사장님이 갑자기 유상증자를 발표한 거예요. 가야 되는데
더 치고 나와야 되는 웹스처럼 근데 치고 나와야 되는데 사장님 유상증자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보시면 들긴 들었는데 나가는 흔적이 없잖아요. 잘 보세요. 네. 뽑았죠. 근데 옆으로 이제 돌리면서 아까 웹스랑 게 여기서 웹스랑 똑같이 올라온 거라니까 이게 도시재생 그 정책 테마주로. 네. 그 웹스는 상한가를 찍으면서 전고점까지 갔는데 자연광경은 유상증자하는 바람에 준 하한가를 맞고 떨어진 거예요. 올라오려고 했더니 오미크론 터지고 막 지수 빠지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2,4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전고점 찍어야 되는데 1,000원까지 와버린 거예요. 반토막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세력이 다 어떻게 끝내지 못한 거예요. 유상증자 권리락 다 끝내고 그죠? 지수 조정 끝내고 딱 뭐예요? 선거 끝나고 나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휙 올려버리잖아요. 올리는데 잘 보시면 잘 보세요. 매물대가 어디가 제일 심하겠어요? 여기 아니겠어요? 세력이 아니라 개인들이 여기서 만약에 많이 물렸을 거 아닙니까? 그 여기가 매물대가 제일 심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근데 아무렇지 않게 올려버리잖아요. 그 뭐예요? 개인도 일부 물렸겠지만 세력이 물량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제껴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또 7번 찍어주시고요. 네. 빨리 찍으세요. 진짜로 10분 남았어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냥 올려버려. 뭐예요? 세력도 물렸던 거예요 이거는. 네. 유상증자하기 전에 연락을 안 줬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렸던 거죠. 그러니까 무사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냥. 같은 편끼리 총질하겠습니까? 같은 편끼리 그냥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웹스 사람들이 웹스 그랬는데 웹스 말고 자연광경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웹스가 이거란 얘기예요. 웹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자연광경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자연광경 여기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유상증자한다고.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웹스는 지금 못 가지만 선거 끝나고 안 가죠? 당연히 안 가죠. 할 만큼 했는데. 그죠? 배터리가 다 방전된 거나 다름없는데. 그러니까 자연광경은 다 못 끝냈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온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시공테크도 보죠. 시공테크가 원래 이재명 시스템으로 움직이던 건데 4월달에 상한가 뽑으면서 아주 그냥 잘 해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조정을 좀 받고 가려고 들었다 놨다를 다 해놨어요. 바닥이잖아요, 그죠? 네, 들었다 놨다를 준비를 다 해놨는데 부인이 법인카드로 소고기랑 초밥을 사 먹었대요. 그러니까 줄줄줄줄 전저점을 깨면서 네. 그러다가 선거가 딱 끝나니까 갑자기 우리는 윤석열 씨랑 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용산으로 이사 가는 것 때문에 공원 테마주로 가다가 대통령이 이제 돈을 안 줘서 문재인 대통령이 돈을 안 줘서 꺾이고 있는데 갑자기 한독수 씨 수혜주로 더 올려버린 거예요. 이 양봉이 두 개 더 하나 더 나오구나. 하나 더 나왔을 때 이래저래 세력이 더 올려버린 거예요. 끝. 그게 뭐예요? 세력이 매집이 돼 있었던 건데 뭐 한 거예요? 전저점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도 물렸었다는 얘기예요. 20% 이상. 20% 30%까지도 손실이 났었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세력이. 세력은 안 물리는 줄 아시죠? 네. 세력이 이렇게 개인들처럼 손절 밥 먹듯이 하는 줄 아십니까? 아까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뭐 분할 매수 이렇게 뭐 맨날 하는 줄 아세요? 적당히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올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세력이 매집한 게 아니라 개인들이 산 거였으면 올라가다가 이 가격대에서 밀려요. 근데 그냥 올려버리잖아요. 올라갈 때 처음에만 양봉 이렇게 여기서만 거래가지고 있었지. 그것도 여기서. 네. 그 앞뒤로는 거래가 없습니다. 그냥 무사 통과한 거예요. 같은 편이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왜냐면 세력이 매집이 돼 있었는데 툼에 나와서 떨어졌다가 온 거예요. 지금 수익을 빨리빨리 내고 싶으신 분들은 뭘 하셔야 되겠어요? 예. 세력이 매집돼 있었는데 잠시 물렸던 거 있죠? 그거를 지금 빨리 사셔야 돼요. 이런 것처럼 매집을 다 해놨는데 툼에 나와서 떨어졌던 거 있죠? 요렇게 살짝 올라오고 있는 거. 요거 사시면 돈 빨리 벌어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까미엔씨라고 있어요. 지금 저희 방에서 다 팔았는데 시공테크도 요거랑 다 팔았습니다. 네. 까미엔씨도 보유종목이었는데 까미엔씨가 이제 기존에 여기서 미리 사놨어요.
사놨었는데 이 당시에 저 주식하다가 처음 봤어요. 이런 걸. 뭐냐면 대선 후보 이제 안철수 씨가 대선 이제 출마 선언했거든요. 출마 선언했더니 개인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처음 봤어요. 보통 대선 그 출마 선언하면 개인들이 더 사거든요. 주가가 폭락하는데 출마 선언하니까 개인들이 막 선제적으로 파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실제로 그때 투매 나와서 오미크론 터져갖고 막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눌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있었는데 개인들이 뭐 올라간 것도 없는데 안철수 씨 출마 선언했다고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재료 소비가 그러면서 먼저 팔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이젠 하다가 이제 별짓을 별걸 다 본다고 내가 별걸 다 본다 그랬어요. 쭉 떨어져요. 이제 12월 달쯤 돼서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위기를 겪고 있었잖아요. 이제 맨날 말실수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지지율이 막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안철수 씨의 이제 존재감이 이제 부상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랬어요. 이제 없는 분 사시라고 추천 한번 더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겠어요? 매물대 걸리는 자리인데 차트로 보면 매집이 돼 있는 거니까 세력이. 그리고 거래가 실리면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여기보다 거래가 더 많았다니까요. 근데 올라오는데 걸리는 척은 하지만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걸리는 척만 한 거예요. 그냥 계속 올라오죠. 거래가 훨씬 많잖아요. 앞에보다 매집이 돼 있던 거라니까 이게. 그러다가 상한가 나오고 쏴버리잖아요. 대량 거래 터지길래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전력매도가 끝냈다니까. 세력도 물려요. 네? 물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쭉 다 빼버리잖아요. 종목을 사자마자 손절가를 거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기 급등에 있는 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바닥에 있는 걸 왜 그렇게 합니까? 오픈베이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시세를 뽑았는데 바닥에서 눌림목이 다시 나온 다음에 올린 거예요. 이것도 안철수 테마주였죠. 네. 안철수 씨 몸값이 상승하니까 12월 달에 세력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매집을 또 해놓은 거예요. 이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까미엔 씨는 나간 게 아니었는데 이거는 나갔다가 다 팔았잖아요. 그죠? 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다시 뽑은 거고. 그런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멘트, 이것도 우리 방에서 다 판 건데, 이것도 이제 세력이 매집을 다 해놨었어요. 들었다 놨다 눌림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투매 나오고 하니까 밀린 거예요. 전저쪽 살짝 건드렸다가 깼다가 계속 올라오죠. 네. 근데 여기를 통과하는데 크게 걸리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거래가 더 늘어나면서 아까 까미위에시랑 똑같은 방식으로 올라오잖아요. 상한가가 안 나와서 그렇지 똑같은 차트였어요. 여기서 다 팔았고요. 다 팔고 이제 끝냈습니다. 수익 잘 냈고. 네.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저기 상한가 나온 거 중에 유보텍이라고 있거든요. 네. 저희 방 보유 종목인데 이제 회원들 수익을 좀 더 내드릴 건데, 요것도 이제 다 똑같아요. 이번에 전저점을 살짝 건드린 다음에 올라갔어요. 기존에도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뭐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계속 눌림목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올라갈 건수가 없으니까, 이게 원래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제 물 관련돼 가지고 정책 얘기하면 무조건 가는 게 유보텍이거든요. 사놨는데 맨날 뭐 법인카드로 얼마나 사 먹었냐, 뭐 부인이랑 뭐 주식을 뭐 했냐, 맨날 이제 그런 소리만 나오니까 못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서울시에서 노후 수도관 이제 교체하는 계획이 다 발표되니까 바로 그냥 상한가가 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 이거하고 동양철관, 뭐 한국주철관 쭉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이거 다음에 하고. 네. 이게 대장이에요. 이게 상한가 나오죠. 최근에 3개월 동안 특별한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상한가를 치는데 이 매물대를 다 그냥 우습게 통과해 버리죠. 뭐예요? 세력이 매집이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세력도 어떻게 보면 물려 있다가 제로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제로 나오니까 바로 붙여서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올해 초에 되게 힘들 때 여러분들한테 손절하지 말고 세력이 매집된 종목이면 잘 가지고 계시라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손절하지 마시라고. 응? 나중에 후회하신다고. 이해되시죠? 네, 이거라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서정기전. 서정기전도 이게
처음에 이제 여기서 되게 안 좋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과열됐다. 너무 많이 떴다 그랬죠. 나중에 보면 여기 하한가 맞고 떨어졌었거든요. 쭉 떨어집니다. 하한가 맞고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뭐 이거는 회복이 당분 안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말이 나중에 살짝 이제 바뀌죠. 언제요? 여기서 들었다가 여기서 살짝 들었죠. 별로 안 좋게 얘기했어요. 근데 들었다 놓으면서 옆으로 돌리길래 아 차트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차트가 좀 바뀌었다고 여기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원전 테마주 이제 뭐 에너토크랑 그런 거 좀 올라올 때 같이 슬슬 따라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옆으로 돌리면서 눌림 먹고 떠나고 있네 이게 지금. 네. 이게 뭐냐면 세력이 다 해먹었던 거예요. 여기서 해먹었었는데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닥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세를 어느 정도 냈는데 아직 세력이 다 나간 건 아니거든. 네. 여기 매물대가 여기 큰 게 하나 있으니까 바로 못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개인들이 제일 물린 가격대가 어디겠어요? 여기 아니겠어요? 여기? 그죠? 그럼 여기다가 선을 쭉 이으면 어때요? 여기가 매물대가 제일 센 거 아닙니까? 요번에 올라가서 여기 밑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물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물량을 빨리 내놓으면 그냥 뚫고 올라올 텐데 안 내놓으니까 여기서 이제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아까 이거 잘 뭐 보니까 시간에서 상한가 같은데 얘기해 드릴까요? 궁금하시면 저기 1번 찍어보시고 안 궁금하면 넘어가고. 네. 시간에서 상한가 같은데 네. 네, 보면서 내가 한참 웃었습니다. 아이고야 물량 안 내놓으니까 이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제. 네, 있으시죠? 네. 네. 서정규정 보시면 여기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 같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얼마 안 돼요. 8만 주니까 뭐. 하한가를 가긴 갔는데 잔량도 얼마 안 되던데. 네. 근데 이게 하한가 간 이유가 뭐냐면 하한가 갔길래 왜 갈지 싶었는데 봤거든요. 네. 우리 방 종목은 아닌데 난 봤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시간에 상한가 갔길래 잔량이 거래량은 8만 주, 잔량은 20만 주죠. 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따지면 20억이겠네, 대충. 그죠? 네, 자, 보세요. 내일 그러면 바로 이거 하한가 가나요? 아니요. 하한가 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능성이에요.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보세요. 하한가를 왜 갔냐? 전자공시를 보시면 돼요. 카톡방 비번은 여기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네. 하도 알바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 비밀번호를 거기다 딴 걸 써놨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거래처와의 중단 이제 오늘 나온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하한가를 갔대요. 거래처와의 중단이 뭐냐면 이건 뭐 길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내역 때문에 갔는데, 그러니까 광급 공사를 이제 수주 못하게 6개월 동안 이제 그 수주를 못하게 됐답니다. 근데 이게 잘 보세요. 광급 공사를 6개월 동안 수주 못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시간에 하한가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에 하한가 갈만해요? 안 갈만해요? 시간에 하한가 갈만하죠. 광급 공사가 작년 기준 뭐 매출액의 40%가 넘는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이제 광급 공사 수주를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한가 갈만하죠. 그죠? 근데 이미 작년에 그것 때문에 하한가 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재탕이라고. 그러니까 재탕이냐 아니냐 뭐 되게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바보들이라니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기재 정정이라고 돼 있죠. 그 뭐예요? 이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따라 그거를 한번 정정합니다. 앞에 기재 정정이라고 써있죠. 새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탕이다 아니다 왜 싸워 이거를. 이해되신 분들 7번 찍어주시고. 기재 정정이 뭔데요? 이미 했던 얘기인데 주주들한테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립니다 아니에요? 네. 이 얘기가 언제 나왔어요? 여기 3월 11일 날 진행 중인 소송의 일부 취하. 그러니까 이미 네, 한 20일 전에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때 서정기전이 하라 그랬는데 요거였어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소송을 좀 하고 있었는데 소송에서 졌다고 언제 얘기가 나왔냐면 밑에 보면 다 나왔다니까. 이게 1월 달에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1월 말에 대법원에서 최종심 판결에서 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그게. 네. 여기고 3월 11일 날 얘기를 또 해줬고 3월 14일 날 음봉 나온 거고 그 얘기가 나와도 급등했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때가 바닥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조만간에 거래 졌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게 여기였는데 그 앞뒤로 급등하고 있었고, 네. 오늘 그게 확정됐습니다. 네. 그랬더니 시간에서 하한가에 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버한 거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웃으면서 얘기해요. 오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무서워서 저거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작년하고 이게 다 나왔던 건데 오버한 거예요. 뭐냐면 호들갑 던 겁니다, 개인들이. 제가 어지간하면 서정기전 좋게 얘기 안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저기 밤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실까봐. 네. 예전에 서정기전 여기서 얘기할 때 관심 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아 저기 뒤에 저기 김 실장님 저 방송하시는데 누가 한 명 가셔갖고 네, 10분까지 끝내겠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서정기전 얘기한다고 좀 시간을 끌었네. 네, 누가 한 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방송 좀 하셔야 될 텐데. 네. 예,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를 봐도 뭐예요? 세력이 아직 안 나갔어요. 아까 내가 궁금해갖고 막 분석해봤거든요. 네. 전문가는 좀 이런 게 있어요. 네, 추천주가 아닌데 심심하니까 뒤져봤어요. 기관도 샀고 오늘 외국인도 샀어요. 최근에 뭐 문제 있었어요? 뭐 샀다 팔았다 평범하잖아요, 그냥. 네? 기관도 샀는데 뭘? 개인들이 오버한 거라니까요. 뭐가 재탕이 아니에요? 뭘 재탕이 아니에요? 네. 작년에 이거 그래서 떨어진 건데 괜찮다 그래서 올라온 거고, 그죠? 네. 1월 달도 얘기했고 3월 달에도 저희 회사에서 다 냈고. 아, 예, 이용훈님 감사합니다. 네. 그죠? 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매물대가 여기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물량을 안 내놓으니까 여기서 얼마나 심리 싸움을 심하게 하겠어요.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 정도의 각오는 하셔야죠. 주식을 여기서 샀는데 아직 안 팔고 있다. 이 정도 각오는 하셔야죠. 이 사람들을 빼내려면 막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없게. 갑자기 6개월간 강급공사를 수주 못하게 됐습니다. 시간의 하한가. 와, 끝났다. 내일 뭐 시초가에 던져야 되겠다. 던지라고 하세요. 응? 앞에서 다 써먹은 건데. 네? 이런 저기로 뭔 주식을 하냐 이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그 사람들 물량 빼내려면 흔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뭐라고요? 네, 심리 싸움인 거예요. 이거 알고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세력에 나가는 적이 없습니다. 네. 흔들어 놓는 거 보니까 재밌겠네. 왜냐하면 지금 원전 테마주에 다 떠 있거든요. 저희 방에는 이제 바닥에 있는 걸 좀 사놨는데 바닥에 있는 거 원전 테마주 남들 잘 모르는 거 2개 사놨는데 하나는 지금 떠버렸고 하나만 아직 바닥에 있거든요. 그것도 좀 살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저희도 아무튼 원전 테마주에서 매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종목을 얘기 못했네. 네. 컴투스. 네. 자, 이거를 원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오버됐으니까 네, 저기 수정해 드릴게요. 네. 컴투스 말고 컴투스 홀딩스. 아까 웹스를 너무 길게 얘기해 버렸어요. 컴투스 홀딩스 이거하고 게임주죠.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 아시죠? 그 다음에 누리플렉스. 요 3개. 3개 중에 자, 요 3개예요. 자, 위메이드 맥스, 컴투스 홀딩스, 그 다음에 누리플렉스. 네. 요거 차트 잘 보고 내일 저녁 때 다시 들어오세요. 뭐냐면 좀 전까지 뭐 얘기 드린 거예요? 네. 세력이 물려 있거나, 그죠? 네. 아직 뭐 그 뭐예요? 바닥에서 눌림목에 나오면 다시 올라오는 것들, 뭐 그죠? 네. 그런 것 좀 얘기했죠, 그죠? 좋은 것들 위주로 얘기했는데 내일은 나쁜 거 위주로 얘기할 거예요. 이런 건 안 된다. 위메이드 맥스가 이게 건드리면 이거 잘못 건들면은 본전도 못 찾아요. 컴투스 홀딩스 아 괜찮은 회사 아닌가요? 뭐 괜찮죠.
근데 이거 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누리플렉스 이것도 좀 생각 좀 해보시고. 네. 예, 요거에 대해서는 내가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안 되니까. 네. 아셨죠? 네. 내일 들어오실 분들 좀 1번 찍어 보시고. 네. 이건 내일 얘기하자고요. 네. 그리고 저기 서울 선거가 지방선거 몇 달 안 남았죠. 2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저희 방에 지방선거 관련주들도 막 합니다. 그래서 모나미가 이게 지난주 목요일날 추천 나갔는데 4,600원 초반에서 네. 오늘 수익 실현을 좀 했어요. 네. 목요일날 추천하고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오늘도 막 급등했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목요일날 사신 분들은 이거 한 20% 넘게 수익 났거든요. 오늘 네, 많이 났어요. 뭔지 아세요? 송영길 테마주. 송영길 씨 서울시장 나온다니까 이게 그걸로 갑니다. 네. 아무튼 지금 들어오시면 바로바로 수익 나시니까 네. 저기 혼자서 여기 하지 마 고생들 하지 마시고 얼른 들어오세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저기 그 물테마 관련주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못하겠고 여기 김 실장님이 지금 얘기하신다고 하거든요. 정부정책 테마주하고 리오프닝 수혜주 여기 보니까 수자원, 철도, 패션, 의류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수자원 관련주는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수자원 관련 테마주들이 이게 정부에서 한 번씩은 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을 없애버리겠다는 식으로 갔지만, 그렇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물 관련 테마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테마주가 크게 가요. 그걸 정리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원래 대북주였는데 물 테마 관련주로 바뀐 게 있습니다. 북한이랑 친했던 정권이 이제 보수 정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대북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가스관이 아니라 물이에요. 그래서 막 바뀌어요 지금. 화성밸브하고 동양철관이 북한 가스관 테마주였는데 윤석열 물 관련 테마주로 막 바뀝니다 지금. 바뀌어요. 세력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거 얘기하시려고 한다는 거니까 들어가시고 많이 들으세요. 네. 저는 내일 마저 약속드린 대로 얘기해드리고 저도 관련된 거 계속 얘기해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편히 푹 쉬시고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김 실장님 방송은 여기 무소TV 유튜브라고 유튜브에서 무소TV 김 실장이라고 치시면 나오니까 예, 들어가서 보세요. 네. 예, 편한 밤 되십시오. 네.